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쉬운 경매 열풍의 주인공 즐거운 컴퍼니의 이현정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쉬운 경매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까 이제 부동산 활황기와 지금처럼 침체기를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네. 확실히 다르죠? 경매에 임하는 자세가? 네, 아무래도 저희의 시대가 왔죠. 아, 그러면은 이제 줍줍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반부에 얘기하셨지만 한 2달 정도는 네. 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어설프게 하는 공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는 공부로 2달. 네. 그리고 나서 실습 덤벼보고 네. 그 다음에 한번 경매에 임해봐라. 네,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맞아요. 빌라, 뭐 아파트, 뭐 아까 저 아드님한테 권해줬던 뭐 반지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부터 하면 가장 리스크가 적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 자기 돈 되는 만큼 하라고. 일단은 주머니 사정이다. 네, 주머니 사정이요. 저희 아들도 반지하를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반지하를 하고 싶어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익이 나니까 하는 거고요.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현실에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막 이런 것도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좋은 데는 다 빤하잖아요. 지금 규제적으로 묶인데 거기가 제일 좋은데 강남 3구하고 용산이야.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 근데 비싸서 못 사는 거니까 내가 가진 호주머니 사정과 가까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최대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좀 더 먼 지역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사실 수익을 따지면 주거용보다는 상가나 토지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그 분석을 다 어떻게 하는 모르죠. 왜냐하면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 물건들 중에서도 아파트가 제일 쉬워요. 아파트가 쉬운 이유는 똑같은 게 나란히 있으니까 가격 비교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자기 상황도 있어요. 내가 내 집 마련이 아직 안 돼 있다면 저처럼 실수하실 거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집이 있다면 집이 2채, 3채, 4채 되면 세금과 비용도 늘죠.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딱 좋다라고 꼬집어서 말하기보다는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먼저 나 자신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물건 어떤 물건인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근데 임차인이 들어가서 안 나가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명도요. 네.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이 꼭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입찰에 참여를 해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권리 분석이라는 걸 하죠. 아, 거기 다 나와요? 네,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이제 경매의 시작인데요. 이게 처음에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사실은 권리 분석을 배우는데 딱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용어가 들어가고 낯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법원에서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낯설고 하긴 한데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스터하면 여기 살고 있는 점유자가 이사를 나가야 되는 사람인지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인지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를 보고 알아볼 수 있죠. 아, 그래도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그건 법적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 그게 다 제도적으로 돼 있어요? 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법원의 명령을 이제 전달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이라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죠. 권리 분석 내용에도 안 나와 있는 것들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불안하던데 네. 처음에 공부 좀 했다고 덤비지 말고 아예 컨설팅 해주는 사람한테 맡겨라. 네가 뭘 한다고 하니 경매 물건이니까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본인이 하는 일이 가치가, 그러니까 지금 경매 사람 맡기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더 가치가 높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알고 써야 돼요. 아, 맹탕 알고. 모르고 그냥.
왜냐면 내가 너무 모르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거를 컨설턴트 정말 여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사기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너무 모르면 정말 사기 뒤통수를 크게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툭 얘기해봤는데,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네? 이러면 만만히 보는 거니까. 뭐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우미 이모님을 쓰더라도 그냥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 앞에만 다 치워놓는 거 뒤에 막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권리 분석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공부해서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만한 물건은 안 하면 됩니다. 그걸 모르잖아. 알아요. 알아요. 하다 보면 알아요? 네네네. 그렇구나. 처음부터 판단을 하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물건은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되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만 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타이밍상 지금 괜찮고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아마 경매를 내가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책부터 좀 보자. 그 다음에 강의를 좀 듣자. 그리고 현장 한번 가봐서 분위기 좀 익혀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한번 했어. 예?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처음에 시도를 하실 때 입찰의 목표를 낙찰이 아니라 경험의 목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많이 조언을 해드려요. 경험으로. 어떤 거냐면 이 가격으로 될 리는 없지만 이 가격으로 되면 대박이다. 왜냐하면 입찰가를 우리가 선정을 해서 넣거든요. 근데 입찰가가 최저가보다 얼마나 높여서 쓴단 말이에요. 유찰돼서 조금 더 높여서 쓰기 마련인데 최저가를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겠죠. 뭐 10명 들어와서 꼴찌 하겠지만 일단 한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내가 입찰을 할 때 자신감이 좀 생기거든요. 처음 입찰 굉장히 두려워요. 네. 경험 삼아 하는 입찰을 일단 해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래도 계속 폐차를 하실 거잖아요. 폐차를 하시고 나서 내가 왜 폐차를 했는지 잘 복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것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이만큼 원할 때 난 수익을 더 많이 원했으니까 폐차를 한 것이거든요. 입찰가를 더 써낸 거지. 덜 써낸 네, 거지. 그렇죠. 덜 써낸 다른 거지. 사람들은 더 썼을 네, 거고 나는 전세가보다 한 2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는 전세가로 낙찰을 받으면 이제 그 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좌절 이런 건 없고요. 바로 다음 물건을 보러 가는 거죠. 경매에 내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 난 경매 적성에 맞아. 또는 나는 경매 아니야.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단 진짜 이 사람들은 제가 하지 마시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 뭐든지 부정적인 거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입찰을 했는데 폐찰하고 낙찰을 받았는데 뭐 점유자 못 만나고 점유자를 만났는데 안 나간다고 땡깡 끼고 막 이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경매 시작하고 나서 원형 탈모 왔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분들.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분이라면 경매를 알고 부동산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경매 알고 그냥 일반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즐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긍정적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무엇보다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하면은 아무도 물건을 주지 않죠. 물건 보고 입찰하러 가고 하는 이 자체가 즐겁다고 하세요. 경매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죠? 경매는 그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대리로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중개사님들이 하는 거고 별로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 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을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집은 사연이 있는 집이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집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경매에 나오게 되거든요. 항상 채권자가 있고
집주인이나 그 밖에 사람들이 뭐 돈을 갚아야 되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엔 항상 사연이 끼어들어 있죠. 그래서 사연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사연이 없는 집이 어디 있을까요? 어느 집이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운이 없다. 저도 처음에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저희 막내가 아팠거든요. 근데 깐난쟁이 한 돌쯤 되니까 막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경매 당한 집에서 살아서 애가 아프다. 나중에 보니까 애들은 다 아파서 뭐 크게 된 건데. 그때 되면 아프니까. 네, 그때 되면 원래 아프죠.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밝게 얘기하고 이러시니까 고생 하나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15년 동안 경매하면서 이땐 정말 힘들었다 하는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공 사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돈이죠. 뭐 사람 힘든데 결국 안에 들여다 보면 돈이야. 맞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제가 돈이 없이 시작을 했고 중간에도 뭐 어디서 돈 떨어질 일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에 쪼달리면서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벌어서 그때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를 천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가 다른 투자보다 좋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세보다 싸다. 싸다. 네. 그게 만약에 충족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시장의 화랑기에는 뭐 귀한 물건들을 경매에서만 만날 수 있었어요. 시장에 안 나오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어쩔 수 없는 집주인 하정으로 나오는 거 말고는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없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뭐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싸다. 그리고 싸지 않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게 단 한 가지의 이유다.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뭐 몇 가지 이거는 이런 거 필요 없다. 네, 맞아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보는 눈을 기르면 된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셀코 TV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용기를 가지고 나도 이제 경매 지금 때가 왔다니까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는 주로 이제 3040 뭐 그 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직장에서 정년하시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금의 여유가 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한번 알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 시작했을 때 우주가 저를 말렸거든요. 우주가 말렸어요. 네. 다 말렸군, 다 미쳤다. 아마 지금 경매할까? 이 얘기하면 아마 저와 같은 상황이지 않으실까 싶어요. 안 그랬으면 벌써 경매를 하고 계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남들이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마시고 일단 알아보셔라. 그래서 책도 좀 읽어보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게 비판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이유가 수백 가지 있는데 해야 될 이유 저는 절실함 하나로 이제 뒤에 안 돌아보고 했지만 알아보시되 차근차근 내가 다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함부로 돈을 쓰지는 마시고 세상에 부동산 시장에 하이에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조심 하면서 내가 스스로 알아서 누군가를 이제 부탁을 할 때도 내가 알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무장해야지 무장한 장수한테 부탁을 해봐야 이 사람이 나를 속이기로 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 내가 다만 한 2개월 정도라도 투자를 해서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해주시는 거고요. 내가 돈이 별로 없어서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빌라 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빌라 사기는 경매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빌라 왕들이 하는 사기인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일인데 지금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이 경매에 나오고 있어요. 깡통 전세 상태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낙찰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깡통 전세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집의 가치보다 높잖아요. 그런 걸 안 하는 거군요. 그런 건 못하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받으면 안 되죠. 그런 거 하면 안 우리가 되는 걸러내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은 싸게 나왔다고 덥석 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물건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가리는 게 권리 분석이고요.
뭐 어쨌든 안타깝죠. 알겠습니다. 오늘 경매 전문가 즐거운 컴퍼니 이현정 대표와 함께 즐거운 경매 얘기 나눠봤습니다. 공부하고 덤비시기 바랍니다. 예, 셀코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